안녕하세요. 배치 퍼포먼스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세션의 발표를 맡은 카카오페이 정산 플랫폼 팀 베니입니다. 이번 제 발표 세션에서는 저희 팀이 1억 번 데이터 처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설명드리고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의 발표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발표에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설명드릴 거고요. 효과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리드, 어그리게이션 처리, 라이트, 구동 환경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한 발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개발자들이 언제 배치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배치로 개발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치를 한글로 하면 일괄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답게 특정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일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커머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 A씨는 오후 4시에 상품의 배송 정보를 고객들에게 문자로 일괄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발자 A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버 개발자는 배치로 개발해서 오후 4시의 스케줄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처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배치가 특정 시간 그리고 일괄 처리라는 이 두 조건이 붙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버 개발자들은 배치 방식이 리얼타임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A씨는 여러 정황상 배치로 이 요구 조건을 개발할 겁니다. 개발자들이 배치로 개발하는 상황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괄 생성, 일괄 수정, 통계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일괄 생성은 read, create, write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 예시에선 주문 정보를 읽어서 사용자 정보와 합친 다음 아예 새로운 정보인 주문자 정보를 만든 뒤에 DB, API 파일 같은 것으로 저장합니다. 예시처럼 배치를 기존에 저장된 정보를 조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일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read, update, write 순서로 진행됩니다. 예시를 보면 주문 정보를 읽은 뒤에 배송 정보를 참고해서 주문 정보를 수정합니다. 이 경우처럼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할 때도 배치가 사용됩니다. 배치로 개발하는 마지막 경우는 통계 형식의 데이터를 만들 때입니다. 데이터를 sum 형태로 리드한 뒤에 write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주문 정보를 그룹 바이 형태로 가져온 뒤에 상품별 주문 금액 합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예시입니다.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통계 형식으로 어그리게이션 하고 싶을 때 배치가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 꽤 많은 상황에서 배치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치는 개발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배치 퍼포먼스에 얼마나 신경 써 보셨나요? 개발자들은 생각보다 배치 퍼포먼스에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로 먼저 배치 개발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는 처음에만 몇 번 로그를 모니터링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보지 않습니다. 특히 배치를 지원하는 APM 툴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 개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아직도 안 끝났네. 언제 이렇게 주문량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알림 발송이 느려졌지? 이렇게 처리할 데이터가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느려지고 직접 수행 시간을 확인하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배치가 배포 후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정산 플랫폼 팀도 많은 부분을 배치로 처리하고 있으며 똑같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정산 플랫폼 팀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배치 퍼포먼스를 목표로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건수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루 평균 데이터 액세스 횟수가 2017년도 25만 번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1억 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단순 계산하면 2017년도에 1시간 걸리는 배치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면 2022년에는 400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2017년에 1시간 걸리던 배치를 지금도 1시간 안에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배치 퍼포먼스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것이 바로 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배치 개발자분들을 위해 배치 처리의 순수한 성능 개선 관점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치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 이 5가지의 툴을 메인으로도 그리고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프링 배치, MySQL,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레디스,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럼 먼저 효과적인 대량 데이터, 리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치 성능을 지금 막 처음 개선하려고 하신다면 리더를 먼저 개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배치에서 데이터를 읽는 리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데이터를 쓰는 라이터보다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복잡한 조회 조건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능에 더 많은 변수로 작용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100만 개 중에 100만 개의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고 하면 전체를 다 읽으면 되기 때문에 성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0억 개라는 많은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야 합니다. 10억 개 중에 100만 개를 골라내는 작업이 바로 배치의 전체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RDBMS에서 셀렉트 쿼리를 튜닝하는 것만으로도 극적으로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일단 리더를 개선할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배치에서 데이터를 읽는 절대적인 방법인 청크 프로세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대량 배치 처리에서는 항상 청크 프로세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4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5개씩 나눠서 5번에 걸쳐 처리하고 있지만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진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서버가 1000만 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시에서는 1000개씩 나누어 1만 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을 청크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대량 처리는 반드시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크 프로세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짝꿍으로 페이지네이션이 가능한 리더를 자주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한 번에 받지 않고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 받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으로 JP 페이징 아이템 리더 그리고 레파지토리 아이템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째 페이지 100개 주세요 라고 하면 MySQL에서 리밋 오프셋을 사용해서 3600번째부터 100개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대량 처리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리밋 옵셋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예시 쿼리 중에 첫 번째 쿼리를 보시면 오더스 테이블에 카테고리가 북인 대상이
1억 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쿼리의 100건 조회는 매우 빠르게 검색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쿼리는 조회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조회 결과가 100건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리밋 옵셋 처리에서 큰 성능 저하를 만들어 조회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옵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MySQL은 5천만 번째 데이터를 찾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아이템 리더를 만들었습니다. 제로 옵셋 아이템 리더의 컨셉은 항상 옵셋을 0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PK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쿼리에 자동으로 PK 조건을 추가해줘서 옵셋을 항상 0으로 유지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조회할 때는 당연히 옵셋이 0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페이지를 조회할 때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 조회한 마지막 ID 값인 523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고 옵셋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방식이면 뒷페이지로 가더라도 옵셋이 항상 0이기 때문에 조회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제로 옵셋 아이템 리더의 방식에 쿼리 DSL을 결합해 쿼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쿼리는 쿼리 DSL을 구현하고 동작은 제로 옵셋으로 동작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쿼리를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제로 옵셋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애초에 리밋 옵셋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커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MySQL 커서는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일정 개수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크 프로세싱에도 잘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커서를 지원하는 아이템 리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A 커서 아이템 리더, JDBC 커서 아이템 리더, 하이버네이트 커서 아이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나 JPA 커서 아이템 리더는 데이터를 모두 읽고 서버에서 직접 아이터레이터로 커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OOM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야 한다면 JDBC 커서 아이템 리더, 하이버네이트 커서 아이템 리더를 사용하길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MySQL 서버 커서 방식으로 동작해서 데이터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일정 개수만큼 끊어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쿼리를 구현할 때 HQL이나 네이티브 쿼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특히 JDBC 커서 아이템 리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쿼리를 문자열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JDBC 커서 아이템 리더나 하이버네이트 커서 아이템 리더처럼 안전한 방식인데 쿼리만 좀 더 세련되게 구현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쿼리 구현인 익스포즈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스포즈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익스포즈드는 젯브레인 코틀린 기반의 ORM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SQL을 구현하는 데 사용하는 DSL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 JPA가 풀스택의 ORM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경량화된 ORM을 지원하는 DAO 방식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웬만한 RDBMS는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틀린과의 호환성이 매우 좋아서 코틀린의 모던 랭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자바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익스포즈드 DSL을 도입해서 쿼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코틀린의 특성을 활용해서 쿼리를 좀 더 세련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코드처럼 주문 테이블인 오더스와 사용자 테이블인 커스터머스를 이렇게 오브젝트 클래스로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현한 오브젝트 클래스로 셀렉트, 인서트, 그리고 배치 인서트 하는 코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셀렉트 쿼리를 보면 나이가 25살인 고객의 이름을 구하는 쿼리입니다. 좀 전에 구현한
커스터머스를 가지고 slice name, select age equal 25라는 코드로 쿼리를 구현했습니다. 인서트 코드를 보시면 고객 정보를 인서트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이름, 이메일, 나이 파라미터를 매핑해서 인서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인서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tems라는 리스트를 전달해서 대량으로 인서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쿼리는 exposed DSL로 구현하고 동작 방식은 JDBC 커서 아이템 리더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한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관련돼서 exposed가 필수는 아니지만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량 데이터 리드를 위해서 개선된 두 아이템 리더인 쿼리 DSL 제로옵스 아이템 리더와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와 성능을 개선한 두 개의 아이템 리더를 함께 측정한 자료입니다. 성능 비교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10만, 50만, 100만, 300만 4가지 상황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크 사이즈, 페이지 사이즈, 패치 사이즈는 모두 1000개, 리드하는 컬럼의 개수는 30개로 동일하였습니다. 10만 개일 때는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가 18초 걸렸고 쿼리 DSL 제로옵스 아이템 리더가 9초,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는 11초로 아직까지는 차이가 미미합니다. 50만 개로 테스트했을 때는 쿼리 DSL 제로옵스 아이템 리더와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는 10만 개가 50만 개로 늘어난 5배만큼 작업 시간이 늘어서 47초, 50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는 13배가 늘어난 235초가 걸려 다른 두 아이템 리더보다 훨씬 많은 리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만 개, 300만 개의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게 되는데요. 300만 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약 112분이 걸리면서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고 다른 두 아이템 리더는 4분대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3개 아이템 리더의 절대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더 눈여겨볼 점은 오직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만 데이터 개수에 비례해서 데이터 리드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이 리밋 오프셋을 사용했을 때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600만 개로 데이터 개수를 늘리게 되면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는 4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쿼리 DSL 제로 옵셋 아이템 리더와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 두 개의 성능은 데이터 개수에 비례해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예측 가능하고 절대적인 시간도 꽤 준수한 편이라 대량 처리에 전혀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쿼리 DSL 제로 옵스 아이템 리더와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의 300만 개 처리의 힙 스페이스 모니터링입니다. 최대 메모리를 512MB로 제한하였을 때 메모리 누수 없이 이렇게 안정적인 GC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아이템 리더를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아이템 리더에서 레파지토리 아이템 리더나 JPA 페이징 아이템 리더는 리밋 오프셋 구문으로 인해 뒷페이지로 갈수록 성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JDBC 커서 아이템 리더와 하이버네이트 커서 아이템 리더는 사용해도 좋지만 쿼리 구현 방법이 네이티브 쿼리나 HQL처럼 문자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아이템 리더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쿼리 DSL 제로 옵셋 아이템 리더는 쿼리는 쿼리 DSL로 구현하고 PK를 웨어 조건에 추가해서 옵셋을 항상 0으로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posed 커서 아이템 리더는 쿼리는 exposed로 구현하고 방식은 JDBC 커서 아이템 리더와 동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 측정 자료를 통해 두 아이템 리더가 성능과 안정성이 모두 확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량 데이터 리드에 이어서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일반적으로 통계라는 것을 만들 때 이런 순서로 사고를 합니다. 통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통계는 배치로 개발해야겠다. 배치에 그룹 바이 썸 쿼리로 조회해야겠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주문 정보를 합쳐서 상품별 주문 금액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이런 방식은 데이터가 적을 때 매우 합리적이고 개발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많아지고 쿼리가 복잡해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바로 썸 쿼리에 의존하는 배치의 문제입니다. 왼쪽의 쿼리를 보시면 오더스, 프라이스, 유저 3개의 테이블이 조인되었고 웨어 조건에 그룹 바이, 썸 구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룹 바이 하는 것은 잘못된 쿼리 실행 계획을 만들고 쿼리 튜닝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대부분 잘못된 실행 계획을 보면 템포러리 테이블을 만들거나 파일 소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점들은 쿼리 조회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인, 그룹 바이, 썸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연산 과정 자체가 쿼리에 의존적이게 되고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쿼리 튜닝을 하려고 해도 그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카디널리티가 바뀌고 복잡한 쿼리의 경우에는 실행 계획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튜닝을 위해서 인덱스를 추가하면 인서트, 업데이트 성능이 크게 저하되고 저장 용량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데이터 용량보다 인덱스 용량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앞서 개선한 2개의 아이템 리더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커서를 쓰고 제로 오프셋을 쓰더라도 쿼리 자체가 느린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룹 바이를 포기하자. 바로 이렇게 쿼리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쿼리는 단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룹 바이 썸을 쓰지 말자, 즉 직접 어그리게이션 하자 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합산해서 50만 개의 데이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필요 공간은 얼마일까요? 바로 최소 50만 개의 공간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에서 50만 개의 데이터를 위한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OOM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해결책은 충분한 저장 공간과 빠른 연산을 지원하는 레디스를 사용한 방식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 개의 데이터를 1000개씩 나누어 10,000개의 청크를 만들고 썸 연산 요청을 통해 레디스에 썸 연산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합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50만 개의 썸 데이터가 레디스에 들어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최종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고 끝냅니다. 그럼 특별히 어그리게이션 툴로 레디스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연산 API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h-increte by, h-increte float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메모리 수준에서 매우 빠르게 정수와 실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50만 개는 정말 쉽게 저장할 만한 넉넉한 메모리입니다. 보통 레디스를 구축할 때 메모리를 수십 기가에서 수백 기가바이트로 구축하게 되는데요. 50만 개의 데이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메모리 DB의 특징을 활용해서 중간 저장 결과물이 디스크가 아닌 메모리에 저장돼서 연산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영구 저장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 장점과 더불어 카카오페이에서 레디스에 대한 지원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레디스를 선택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디스를 도입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킹에 드는 레이턴시입니다. 1000만 개의 데이터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1000번씩 만번, 즉 1000만 번의 연산 요청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디스는 명령어만 받으면 합산 연산 정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는데, 문제는 그것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 레디스까지 갔다 오는데 1ms라고 잡아도 1000만 번이면 1000만 ms, 즉 3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 성능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레디스 파이프라인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레디스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레디스 커맨드를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한 개의 청크에 한 번씩만 연산 요청을 해서 1000만 번의 네트워킹을 10,000번으로 줄여 어그리게이션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스프링 데이터 레디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배치 애플리케이션 전용 대량 처리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량 데이터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와 어그리게이션까지는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0만 개 이상 처리할 때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선하지 않은 라이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라이터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배치 인서트를 사용할 것, 즉 일괄로 쿼리를 요청할 것. 두 번째는 명시적으로 쿼리를 구현할 것, 즉 필요한 컬럼만 업데이트하고 영속성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쉽지만 JPA를 보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치 환경에서 JPA가 잘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JPA의 더티 컨텍스트와 영속성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점. 둘째, 업데이트할 때도 불필요한 컬럼도 업데이트한다는 점. 셋째, JPA가 배치 인서트 지원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티 컨텍스트와 영속성 관리입니다. 배치에서는 명확히 리더라는 읽는 구간과 라이터라는 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영속성 관리와 더티 체킹이 필요할까요? JPA는 단순한 ORM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이며 풀스택을 갖춘 ORM입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불러오고 저장하더라도 아래의 그림처럼 영속성이 관리받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더티 체킹을 통해 엔터티와 스냅샷을 비교하고 업데이트 SQL을 생성해서 쓰기 지원 저장소를 통해 플러시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단순한 과정들이 아니며 복잡한 체크 로직들로 인해 성능상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드할 때부터 더티 체킹과 영속성을 버릴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쿼리 DSL 제로옵스 아이템 리더를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JPA 아이템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쿼리 DSL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배송 정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쉽먼트 DTO는 엔터티가 아니기 때문에 영속성 관리나 더티 체킹으로 인한 불필요한 체크를 하지 않아 성능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필요한 컬럼만 가져와 패치하고 디시리얼라이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능에 크게 도움됩니다. 다음은 JPA가 업데이트할 때 불필요한 컬럼도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컬럼만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컬럼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배치의 특성상 애초에 원하는 업데이트 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걸 실행시키는 것 자체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JPA는 다이나믹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쿼리를 동적으로 생성하는데 오히려 더 큰 성능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은 JPA가 배치 인서트 지원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JPA에서도 배치 인서트를 지원하긴 하지만 ID 생성 전략을 아이덴티티로 하게 되면 JPA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치 인서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ID 생성 전략을 아이덴티티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JPA에서 배치 인서트는 거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배치에서 배치 인서트를 해야만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레디스 파이프라인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에 드는 레이턴시가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쿼리를 모아 처리하는 배치 인서트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그럼 배치 환경에서의 JPA 사용을 고찰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더티 체킹과 영속성 관리는 불필요한 체크 로직으로 인해 큰 성능 저하를 만듭니다. 둘째, 업데이트할 때 불필요한 컬럼도 업데이트함으로 인해 소폭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셋째, JPA 배치 인서트가 불가한 경우에는 매우 큰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결론은 대량 데이터를 라이트할 때 라이터에서 JPA를 포기하고 배치 인서트를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JPA 단건 저장했을 때와 JDBC로 1000개, 10,000개 배치 인서트 했을 때의 비교 측정 자료입니다. 500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JPA는 90분이 걸린다면 JDBC 배치 인서트로 하면 2분 내외로 걸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배치가 수백만 개의 대량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치 인서트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JDBC 배치 인서트는 보통 이렇게 구현합니다. 파라미터를 이렇게 setString, setLong으로 넣으시고 add 배치를 한 다음에 execute 배치를 하면 두 개의 쿼리가 한 번에 나가게 됩니다. 추가로 혹시나 JDBC 배치 인서트가 싫으신 분은 exposed 배치 인서트도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쿼리 구현이 더 깔끔해지고 가시적입니다. 대량 데이터를 읽고 합치고 쓰는 것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배치 구동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배치를 구동하시나요? 보통은 이런 툴들을 떠올릴 겁니다. 간단하게는 크론탭부터 젠킨스, 에어플로우, 루이지 이런 것들을 쓰실 겁니다. 이런 스케줄 툴의 역할은 배치의 실행 요청, 스케줄 관리, 배치 앱 관리, 배치가 돌아가는 순서를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관리, 모니터링 제공, 히스토리 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스케줄 툴의 아쉬운 점이자 배치를 구동하는 환경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예시에서는 A부터 E까지 5개의 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는 특정 시간에만 동작하고 동작이 완료되면 프로세스가 죽고 자원을 OS에 반납하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새벽 1시 정도에는 아무런 배치가 돌지 않아 자원이 남지만 오전 9시 정도에는 4개의 배치가 돌아 자원 사용률이 높고 오후 1시 정도에는 2개의 배치로 줄었다가 오후 6시에는 1개의 배치만 돌아서 다시 자원이 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는 항상 인스턴스가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언제 적게 사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배치가 돌면 자원의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고 물리 서버에 있는 배치들이라면 자칫하면 배치들끼리 OOM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치 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치에서는 한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아래의 로그를 보시면 스텝이 시작되고 10분 15초 뒤에 완료가 되었다는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케줄 툴에서 로그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배치의 경우 로그 정보가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로그를 추가로 남기더라도 서비스 상태를 애초에
로그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시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도입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 데이터 입출력과 같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툴입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종류는 스트림이 있고 배치를 지원하는 태스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배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태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스케줄 툴의 기능과 더불어 두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K8s와의 완벽한 연동으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처럼 배치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스프링 배치와의 완벽한 호환으로 유용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K8s의 완벽한 연동으로 배치 실행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게 되면 다수의 배치가 상호 간섭 없이 러닝할 수 있고 K8s에서 리소스의 사용과 반납을 조율해서 배치가 동시에 많이 돌 때도 안정적으로 리소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니터링도 스프링이란 이름에 걸맞게 스프링 배치와 호환성이 좋으며 자체 대시보드에서 배치의 상태를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프 하나로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와 K8s의 관계를 통해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태스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8s의 크론 잡을 활용해서 스케줄을 관리하고 K8s 요청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배포합니다. 또 배치의 실행 순서를 통제하는 워크플로우를 그래프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K8s의 모든 컨피그 설정이 가능하고 배치에 CPU를 몇 개 줄 것이며 메모리는 얼마나 줄지 자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리할 데이터가 많거나 멀티스레드로 작업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메모리나 CPU를 더 많이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K8s로부터 받아오는 정보로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파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배치 자체의 상태와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바로 태스크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여럿의 배치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묶고 상태에 따라 실행할 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배치 스테이터스가 failed인 경우에는 태스크 A가 실행되고 completed인 경우에는 태스크 B가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만든 태스크를 스케줄로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크롬 표현식으로 스케줄을 설정할 수 있고 모든 아규먼트와 프로퍼티를 통해 K8s의 모든 컨피그 설정과 배치 애플리케이션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치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는 스프링 배치와의 강력한 호환으로 대시보드에 다양한 데이터를 표기해 줍니다. 한 개의 배치에 이렇게 여러 스텝이 동작한 것이 표시됩니다. 이 배치의 경우 11개의 스텝이 실행되었으며 총합 실행된 시간은 12분 27초가 걸렸습니다. 각각의 스텝에 관한 정보로 리드 개수, 라이트 개수, 커밋 개수, 롤백 개수, 수행 시간, 최종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예시의 스텝은 약 214만 개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3분 35초가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스텝의 누적 히스토리입니다. 이 스텝의 전체 소요시간, 한 번 읽을 때의 소요시간, 리드 횟수, 라이트 횟수를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값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던 모니터링 내용과 리소스 상태를 그래프 하나에 연동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 구동 환경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리드, 어그리게이션, 라이트, 구동 환경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 세션은 고성능으로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카카오페이 정상 플랫폼 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옵셋을 항상 0으로 두는
QueryDSL 제로옵스 아이템 리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SQL 서버 커서를 사용하는 익스포즈드 커서 아이템 리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처리를 위해서는 대량 처리 시 쿼리 의존도를 낮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디스를 통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량 데이터를 라이트하기 위해서는 배치 인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JPA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배치 구동 환경을 위해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를 소개했습니다. 배치를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자원을 관리하고 모니터링과 히스토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량 배치 처리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